alright, alright. Okay, okay, okay. 안녕하세요. 참참참. 세종 참부동산입니다. 네, 6.1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투기 지역의 우리 세종 행복도시 내에 관련된 내용만 콕 집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7월 1일 이후에 세종 행복도시 내에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방송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입주 계획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3호 이상인 이제 주택 매수하시는 분에게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적게 되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금액 상관없이 1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 그것과 함께 증명서 같은 거, 증명 서류도 함께 첨부를 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증빙 서류가 함께 포함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입주,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통장에 얼마 입금액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존 주택을 처분했다든지, 팔아서, 네. 했다 할 때는 그 매매 계약서를 한번 이제 또 사본을 첨부하셔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통장 사본. 돈을 빌렸다 이러는 것 같으면 빌린 차용증도 그렇죠. 첨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전세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빙 서류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세종시 내에서는 무조건 제출하라는 거죠? 그럼요. 네. 이거 언제부터 시행인 거예요? 시행 시기는? 지금 이것도 이제 법 개정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그래서 2020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증빙 서류 이런 것까지 첨부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불법으로 이제 증여를 한다든지, 네. 또 이제 어떤 대출 규정을 위반해서 이제 자금을 좀 마련하면은 또 안 되니까 미리 그런 거를 좀 차단을 좀 시켜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래 신고 이렇게 들어가면 만약에 위반 사항 이런 게 조금 의심 사항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짚어볼 내용은요.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집이 두 채 이상 어느 지역에든 두 채 이상 있는 분들은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집이 없는 무주택자예요. 네. 그죠? 그러면 무주택자일 경우는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세종시 내에 행복도시 내에 집을 한 채를 구입하고 싶으면 담보대출을 저는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다 대출을 좀 다 끼고서는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거주를 하러 들어가라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6월 30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계약금을 지불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기존 대출 내용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대출에 관한 내용은?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기존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아까는 이제 집이 없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집이 한 채 있고 그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게 세종시 내에 이제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한 40% 정도는.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 분들도 이제 집이 한 채이신 분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게 되면은요,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기존 주택도 6개월 내에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제가 처분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집이 안 팔릴 수도 있고, 그럼 어떡하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약정, 대출 조건으로 약정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대출 갚으셔야 됩니다. 바로 회수가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약정 위반으로 이제 대출금 회수가 되는 순간 이제 앞으로 3년 동안은요, 주택 관련 담보 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행복도시 내에서도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이게 조건이 좋잖아요. 그럼요. 일정 소득 이하 되시는 분들한테 네. 그 대출 금리도 비율도 싸고 높고. 대출 비율도 높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집을 사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보금자리론 이제 받으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3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보금자리로는 일단 무조건 실거주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가야 된다고 봐야 되네요. 예전에는 이제 그 실거주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개정된 거는 요런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네, 대출을 가지고 집을 사기가 힘들어졌네요. 실거주 이제 아니신 실거주 분들은 하실 분만 이제 얼른 하셔라 이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대출금을 즉시 회수되게 된다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출 관련 규정은 일단은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짚어볼 내용은요. 네, 전세자금 대출. 대출 관련해서 네. 또 알아볼게요. 네,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서는 좀 궁금한 내용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설명 한번 해봐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세 대출을 받으시고 나서 네. 우리 세종 행복도시 내에서 뭐 실거래가 3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요. 네. 전세 대출은 즉시 회수가 된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되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제가 세종시에 네. 이 대책이 시행되기 전에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금 뭐 7월 중순 정도나 뭐 그 정도부터 규정을 좀 개정할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네. 은행별로 그러면 네. 그때부터 이제 시행된다고 봤을 때 네. 제가 이 대책이 시행되기 전에 세종시에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그 집은 전세를 줬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뭐 이러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그 집에 못 들어가고 새로 이제 세종시에 전세집을 이렇게 구해야 되면 네. 그때는 전세자금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때는 근데 가능해요? 1주택자이시면 가능한데 네. 그 가지고 계신 그 보유주택이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렇군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세종시에 9억 미만짜리 이제 아파트를 한 채를 제가 보유 중이고 네. 그리고 이제 보유 중인데 전세 대출을 받아서 다른 네. 지역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은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네. 근데 그것도 똑같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그 값이 9억을 넘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거는 이제 대책 이후로 그렇게 네. 그 3억 초과하는 집을 살 때 네. 그때 이제 규제가 조금 그렇죠. 강화되는 그런 건가요? 네네. 기존 맞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이 대책이 나오기 전에 네. 만약에 올해 초에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네. 그러니까 무주택이에요. 그래서 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집을 살고 있어요. 어느 집에. 근데 이제 대책 이후에 세종시에 3억이 넘는 3억 네. 초과하는 그런 아파트를 사면 그러면 대출이 바로 회수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네,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추가로 이제 구입하는 아파트가 뭐 3억에서 9억 그 사이면은 회수되지 않고요. 근데 다만 그 만기 연장은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대책 이후에 네. 3억 미만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3억 미만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3억을 넘어갔으면,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 연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가능해요. 이제 우리가 살 때 3억을 넘지 않는 아파트를 이제 매수하신 거기 때문에요. 네,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이제 이 대책이 이제 시행되고 난 이후에 전세 대출을 받은 이제 만약 제가 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예요. 네. 그러면 무주택자인데 저도 이제 집을 한 채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전세를 끼고서 네. 3억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네. 전세 대출은 회수되나요?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회수되는 게 맞아요. 대책 이후에 이제 제가 네. 그걸 한 걸 사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 기존 그 산집, 거기 네. 기존 세입자가 있은 경우에 네. 그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입주를 하고 싶어도 지금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예외를 인정해서 유예를 해주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임대차 계약 이제 잔여 기간이 그러니까 만기가 되는 그 시기까지는 그 본인이 가진 기존 그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 내가 산 집에 그 세입자가 내가 만기되는 것보다 더 뒤에 있다. 만약에 그 기존 세입자는 10월 달이 만기인데 나는 내가 전세자금은 6월이다. 만기다. 그러면은 연장이 안 돼요. 그러면 아. 이제 기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래도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실수요자를 위한 거니까 뭐 예외 조항 같은 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다 예외는 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직장을 이동을 하신다든지 어떤 자녀 교육 때문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질병 그리고 뭐 부모를 봉양을 하셔야 된다든지 뭐 이제 또 요즘에 또 학교 폭력도 또 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로 인해서 그런 실수요 때문에 내가 이제 구매한 이제 아파트가 그리고 이제 특별시나 광역시가 또 아니어야 됩니다. 네, 이런 데를 벗어난 그런 전세를 구할 주택을 경우는 얻었을 경우에 예, 그럴 때는 그 실제로 이제 모두 또 우리 세대원 전원이 같이 거주한다고 하면 그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매하더라도 전세 대출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요것도 한 다음 달 한 7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네. 근데도 실질적으로 뭐 지금 당장부터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이런 조건이 안 맞는 분들한테 해주기는 그렇죠. 조금 꺼릴 것 같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고요. 그러면 그리고 또 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거기서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보증 한도 네. 조금 낮아질 축소된다고 거라는. 하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4억에서 지금 뭐 2억대로 이제 축소된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것도 다 이제 다음 달 7월 한 중순 정도부터 네, 그 같은 게 이제 시행될 개정돼야 예정이라고 되니까.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에 관한 대출 규제 내용 어떤 거 있어요? 이제 7월 1일부터 우리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분들께서 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으로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법인들이 받는 그런 혜택 같은 거 축소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네.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고요. 네, 법인은 많이 이제 조금 규제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2020년 6.1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세종시와 관련된 내용만 저희가 접목 한번 시켜봤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대책이 나오면 또 저희가 또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참참 세종참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